노인성 질환의 신호를 알리는 것 중에서 그것이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이 질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 환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은 필수입니다.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맛있는 거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텔레비에서 이것이 좋다, 그것만 계속 먹는 거야. 텔레비에서 이것이 좋다, 그것만 계속 안 됩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단백질도 질 좋은 단백질 섭취도 좋습니다만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식품 섭취의 다양성,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가지 식품군이 있습니다. 10가지 식품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 채소, 과일, 감자, 고구마, 해초류, 그 다음에 기름을 사용한 음식,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를 중에서 최소 하루에 7가지 이상을 섭취를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를 하게 되면 근육량의 저하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보행 기능 저하가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쇠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이와 같은 연구 데이터를 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영양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 좋은 것만 계속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있나요? 노인성 질환의 신호를 알리는 것 중에서 그것이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이 질환입니다. 저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근감소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되어 나갑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근육량의 변화, 이것이 아주 크게 변화가 되어 나가는데 왜 거기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1989년에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된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sar코페니아입니다. 사르코는 근육입니다. 페니아는 감소한다, 부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ar코페니아는 근육량 중에서 골격근량이 감소되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육량하고 그 다음에 신체 기능하고 이것이 노인들의 건강과 어떤 관련성이 있겠느냐, 여기서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근육량보다는 기능, 근력이라든지 보행 기능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능이 고령자의 연구하고 관련이 많다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은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 근육량의 감소에 따른 근력 저하,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되고 근력이 저하됨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골다공증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낙상골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 중에서도 특히 고관절 골절이 근감소증 환자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골절이 근감소증 환자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 환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인성 질환의 시작이 근감소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꼭 이것을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근육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덱사를 쓴다든지, 안 그러면 MRI를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그 다음에 돈도 좀 많이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근육량을 추정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핑거링 테스트라고 해서 엄지하고 검지하고 이렇게 원을 만듭니다.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이 원을 자기 왼쪽 다리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위에 대어 봅니다. 대어 보면은 이 종아리가 굵어서 핑거링보다 크게 되면은 근육량이 많다. 만약에 종아리 둘레가 이 핑거링보다 얇아서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근육량이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실제로 이 핑거링 테스트를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실제로 근감소증 환자로 될 확률이 6.6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률이 3.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핑거링 테스트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근육량을 추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몸의 근육량이 적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하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감소증이 지금 질병입니다. WHO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처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감소증 개선을 위한 치료를 위한 임상실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개발되어 그 다음에 상용화되어 가지고 있는 약품이 없는 이것이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운동입니다. 하나는 영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근감소증 환자 155명을 대상으로 요 같은 3개월간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 운동하고 영양, 그 다음에 영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운동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건강교육을 시킨 사람. 이와 같이 그 4개 그룹으로 나눠서 3개월간, 그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1시간씩, 한 번에 1시간씩 해가지고 해본 결과 운동, 영양, 이 섭취군이 근육량도 늘어나고 근력도 향상되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어디 약이 개발되면 좀 상황이 틀려질지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영양하고 이것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